오늘은 폴리모피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토픽은 polymorphic pairs, polymorphic options,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higher order functions, 고계 함수라고 그러죠. 그 전에 이런 구문이 있죠. 그 타입 인수를 이렇게 중괄호로 둘러가지고 그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데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는 띠어럼에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써도 되는데 지금 앱 닐 R을 여기 프라임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죠. 제가 잘 보면 똑같아요. 어디가 다르냐 하면 여기는 소괄호고 여기는 중괄호라는 게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증명도 똑같습니다. 이 정리의 내용은 이 nil을 어떤 리스트의 오른쪽에서 더하면은 더 하나만 하다 뭐 이런 거죠.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데다 쓸 수 있죠. 여기 이 my1이라고 이름 붙인 아주 간단한 팩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L이 내추럴 넘버의 리스트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 증명은 아주 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인트로스 해주고 app nil r 요걸 어플라이 하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프라임을 해도 되죠. 이렇게 바꿔서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둘을 app nil r이나 app nil r 프라임이나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써도 사실 상관은 없죠. 소괄호를 쓰나 중괄호를 쓰나 상관은 없는데 원래 이 중괄호를 쓰는 목적은 타입 인수를 암묵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리에서는 암묵적으로 만든다는 말이 의미가 없죠. 이 정리의 증명을 보면은 이 타입의 암묵성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곳에 중괄호를 쓰는 것은 허용은 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 인수의 중괄호를 두르는 것은 이 함수의 정의에 사용됩니다. 함수는 통상 fix point나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암묵적 타입 인수를 사용한 함수의 정의는 전부 fix point를 통해서 했을 텐데요. definition을 써서 함수를 정의할 때도 역시 이렇게 암묵적 타입 인수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silly function을 한번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암묵적 인수를 썼죠. 그리고 이 타입의 원소를 하나 받아들여서 길이가 1인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silly fn3 하면은 내추럴 넘버 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3가 내추럴 넘버 타입이니까요. 만약 여기서 암묵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괄호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타입 인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안 썼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중괄호를 쳐주면 이거는 암묵적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쓰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여기다가 net를 쓰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났죠.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증명이 다들 대단히 쉽고 다 똑같습니다. 인트로하고 인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시비티 혹은 심플 리라이트 이게 전부 다죠. 전부 그렇습니다. 구조가 똑같고 여기서는 다만 리라이트를 두 번 하죠. 한 번은 그 귀납 가설에 대해서 한번 써주고 다른 하나 이 앱 어속 이거는 앞서 증명해 놓았던 보조 정리죠. 여기 보니까 이거를 에러로 두고 넘어가면 안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고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SF에는 없는 건데 제가 보충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polymorphic pairs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PROD, 프랏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net 프랏을 정의했죠. net 프랏은 x와 y가 둘 다 네트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연수의 페어만 정의했는데 이번에는 임의의 타입 x와 y에 대해서 x와 y의 프로덕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덕트의 원소는 이러한 페어라고 하는 생성자로서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입 인수 x와 y를 암묵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argu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394번 라인을 안 쓰고 여기다가 처음부터 중괄호를 이렇게 써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 인덕티브 정의를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직접 중괄호를 쓰지 않고 반드시 arguments를 사용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 check paire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가 나타나죠. 이게 암묵적 타입 인수를 쓴다는 그런 뜻이고 이런 물음표를 제거하려면 이렇게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implicit가 아니라 explicit하게 타입 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페어 3 true. 여기서 3와 true의 타입이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이라 하더라도 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어를 쓰는 것보다는 괄호 열고 3, true 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미리 정의한 다음에 써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런 노테이션은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의는 399번에 있지만 미리 397번에 사용해도 에러가 안 나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기라는 기호를 사용했죠. 이게 이제 프로덕트인데 이거 수학에서는 흔히 카테시안 프로덕트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드 xy라고 쓰는 것보다는 x 곱하기 y라고 쓰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타입 언더스코어 스코프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안 써놓으면은 이게 곱하기가 자연수의 곱하기랑 혼동할 수 있거든요. 이 멀티플리케이션과 이 프로덕트를 컨퓨즈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타입 스코프를 써준 겁니다. 이제 한번 페어 3 true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3, true로 나타나고 이것의 타입은 net 곱하기 bool이라고 아주 읽기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성분을 추출하는 함수를 정의해야죠. 이 first, 그러니까 x와 y의 첫 번째 성분인 x는 이 함수로 추출하고 두 번째 성분 second는 이 함수로 추출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comb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두 개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타입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아도 되지만 그러면 하나의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이 리스트의 각 원소는 x 곱하기 y 타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이렇게 쭉 읽으면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타입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뱅이를 갖다 붙여가지고 익스플리시트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죠. 두 개의 리스트가 인수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 것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고요. 두 번째 인수는 2개의 부울값으로 이루어진 리스트죠. 근데 이것들을 콤바인 하면 이렇게 1 true와 2 false라고 하는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3, 4는 어디 갔느냐 하면 그거는 없어진 거죠. 이 길이가 안 맞을 때는 길이가 긴 쪽에 그 뒷부분이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인수는 길이가 2이고 두 번째 인수는 길이가 4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연습 문제인데요.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 콤바인의 역함수 비슷한 겁니다. 이 인수로는 하나의 리스트를 받아들이고 그 리스트의 원소들의 타입은 x와 y의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리턴 값은 하나의 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페어의 첫 번째 성분은 원래 리스트의 각 원소의 첫 번째 성분들을 쭉 모아서 이루어진 그러한 리스트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원래 리스트의 각 원소에서 두 번째 성분들만 주르륵 뽑아서 만드는 그러한 리스트죠. 그 다음에 정의를 보면은 대략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수로 주어진 것은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근데 리스트의 각 원소들은 페어죠.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 값은 페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은 리스트가 되는 거죠. 증명은 아주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번 컴퓨터를 해볼까요? 하나의 리스트인데 원소가 3개죠. 각 원소들은 페어입니다. 이 결과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false, false, true라고 하는 리스트로 이루어진 페어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으로 이루어진 페어입니다. 나중에 이 컴바인 함수와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그런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토픽은 폴리모픽 옵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머줄을 하나 열고 또 금방 닫아요. 그리고 이 머줄 내부에서 어떤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인수를 임플리시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생성자 2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규먼트 커맨드를 써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의들이 이미 다 있거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여기 체크 여기를 보면은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정의되었던 것과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듈 내부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옵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죠.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의 n번째 원소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리스트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을 때는 n번째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하고
그리고 길이가 충분히 길 경우에는 그 원소를 리턴하면 되는데 이때 none과 A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A 앞에 썸을 갖다 붙여가지고 none과 sum A를 통틀어서 옵션 X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공부했던 그 net 옵션의 폴리모픽 버전에 불과한 거고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example 이거 전부 다 유닛 테스트는 아주 쉽죠. 한번 쭉 읽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nth 에러의 특수한 경우로 헤드 에러가 있죠. nth 에러에서 n이 0인 경우가 바로 헤드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고 흥미있는 토픽인 그 higher order function입니다. 여기 보면은 콕은 펑션을 first class citizen으로 취급한다. 뭐 번역하면은 1급 시민 정도 되겠죠. 이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얘네들이 그 다른 함수에 아규먼트로 주어질 수 있고 또 그 함수들의 return 값으로도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에 저장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하면은 펑션은 펑션인데 다른 함수들을 인수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함수, 그런 것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개 함수로 do it three times가 있나요? 뭐를 3번 하라는 얘기죠. 뭘 3번 하냐 하면은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인수로 받아서 이 f를 3번 적용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f, f, f 3번 적용한 것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do it three times의 사용 예를 보죠. do it three times는 인수로 2개를 받죠. 첫 번째 것은 함수이고 두 번째 것은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 원소에 3번 적용하게 되어 있죠. 그럼 -2라는 것이 2를 빼는 거니까 9에서 2를 3번 빼야죠. 그러면 9 빼기 6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증명해 보면은 여기까지 오고 처음에 심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럼 reflexivity 하나면 되는데 이 심플이 작동하도록 하려면은 이러면 되죠. 이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unfold 하면 되죠. unfold do it three ti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unfold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플을 하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이 reflexivity 하나면 충분한 건데 이 계산 과정을 이렇게 분해해서 한 스텝씩 보고 싶을 때는 심플 쓰면 되는데 심플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unfold를 쓰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do it three times는 polymorphic function이죠. 다형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atural number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이거는 물리안 타입에 대한 거죠. 이 true가 물리안 타입이고 negab는 물리안에서 물리안으로 가는 함수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reflexivity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 제곱 함수를 3번 적용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my square라고 이름을 주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do it three times 한 거죠. 그러면 이걸 2에 적용하면은 2의 8승이 됩니다. 256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흔히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리스트가 하나 있으면 그 리스트에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만 모아서 그 부분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일종의 고개 함수죠. 왜냐하면은 이 함수를 인수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함수는 이 L에 대한 귀납으로 정의하죠. nil일 때는 nil을 리턴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예를 보면은 필터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불리한 함수입니다. even이 불리한 함수죠. even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란 말이죠. 거기다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짝수인 것만 골라서 2, 4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아주 쉽게 증명은 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2, 4만 딱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에 리스트가 주어졌죠. 1, 2, 3, 4, 5, 6, 7, nil, 8 이렇게. 그러면 이런 리스트 중에서 길이가 1인 것만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 4, 8이 나오죠. 얘네들만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인데 원소들이 또 리스트죠. 길이가 1인.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이 필터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필터를 쓸 때 length is 1, 길이가 1이라고 하는 테스트 펑션을 쓰는 거고 그래서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 함수를 여기다 정의했습니다. 아주 쉽죠. L을 인수로 받아서 length L이 1이냐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은 함수인데 똑같죠 정의가. 괜히 이거 혼동스러운 것 같아서 이걸 지우고
다음에 여기다가 length is 1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3, 4, 8이 딱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정리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증명은 아주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이런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3145라고 하는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홀수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1, 3, 1, 5니까 4가 나와야겠죠.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 함수의 이름을 count odd members prime이라고 했습니다. 이 prime을 붙인 이유는 이전에 count odd member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왜 또 하냐 하면 이번에는 필터를 사용해서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filter odd L. 그러니까 L에서 odd만을 뽑아서 만든 그러한 리스트를 filter odd L로 얻을 수 있죠. 거기다가 length 함수를 붙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증명도 아주 쉽죠. 이 경우에도 reflexivity면 되는데 자세하게 계산 과정을 보기 위해서 unfold, simple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토픽도 아주 흥미있고 유용한 그런 개념인데 anonymous func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익명함수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있는 개념인데 콕에서는 이렇게 fun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이 두 줄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흔히 maps2라고 그러죠. 이 한 줄 화살표는 maps into 라고 그러죠. 이거는 도메인과 코도메인,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이 두 줄 화살표는 함수의 인수와 값을, 그러니까 그 return 값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의 예에서 그 제곱 함수를 do 3 times 하면은 그걸 2에 적용하면 256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단 제곱 함수를 정의할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직접 쓰는 겁니다. n을 받아서 n 곱하기 n을 리턴한다 이런 얘기죠. 증명은 아주 쉽게 되고요. 두 번째 건 뭐냐 하면은 역시 length is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익명 함수를 써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function 해주고 l을 받아서 length l equal 물음표 1을 리턴한다 이런 얘기고 이걸 계산해 주면은 3, 4, 8이 딱 나오는 거죠. 증명은 아주 쉽고요. 요거는 example 버전이고 그 다음 거는 컴퓨터 버전이고 그 다음 문제도 역시 익명 함수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그 leb라는 함수가요. less than or equal to boolean이죠. 작거나 같다 이런 함수고 요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이 함수의 정의를 보려면 프린트 하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ltb라고 하는 함수가 좀 묘해가지고 체크하면은 이렇게 타입이 나왔는데 프린트 하면은 정의가 안 나오고 그냥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버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5가 7보다 작다 물어보면은 이게 안 나옵니다. true나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 이런 건 되죠. 그래서 LTB를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게 제일 간단하죠. n에 하나를 더한 것이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곧 n이 n보다 작다는 것과 동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했냐 하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거죠. 여기 1, 2, 6, 9, 10 뭐 이런 리스트가 주어졌는데 이때 2분이고 또한 7보다 큰 거를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란 얘기죠. 그러면 10, 12, 8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란 얘기죠. 이것도 원소들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모으는 거니까 필터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filter even greater than 7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필터 해주고 여기다 boolean 함수에다가 n을 받아서 even n이고 또한 여기가 and죠. 7이 n보다 작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 함수를 이 리스트에 적용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뭐 증명은 아주 쉽고 그 다음에는 5, 2, 6, 19, 129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nil이 나와야겠죠. 증명도 또 쉽고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구문을 공부하겠습니다. let in 구문인데요. 이 새로운 구문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함수는 사실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자연수의 리스트를 하나 받아서 원소들 중에 짝수이고 또한 7보다 큰 것들만 골라서 리스트를 뽑아내는 그러한 함수인데 당연히 필터를 써야겠죠. 그래서 필터 그리고 어떤 함수를 쓰고
L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가 뭐냐? 그럼 여기 있는 거죠. let fn은 이렇게 써주고 in 여기.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 f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은 이 익명 함수를 쓰는 것보다 뭐 특별히 더 간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때로는 이러한 함수의 정의가 여기 요만큼 정의인데 이게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익명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let in 구문을 쓰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partition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별 3개짜리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답을 다 제공하지는 않고 힌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필터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하나 인수로 주어졌을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만 또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원소들과 실패하는 원소들로 분할하라. 파티션이 분할이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로 가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ad로 파티션 해주면은 홀수인 거를 1, 3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실패한 것들 짝수죠. 그러니까 2, 4 요건 여기다가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리스트들의 페어를 만들어서 리턴하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example은 조금 더 싱거운 건데 여기서는 그 테스트 함수가 무조건 fail입니다. 무조건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스트를 넣었을 때 이 원수 중에 이걸 통과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nil이 나오고 요 두 번째 성분은 원래 리스트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example이 성립하도록 이 파티션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파티션 함수의 이런 인수들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리턴 값은 리스트의 페어가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 리턴 값의 첫 번째 성분은 합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필터 테스트 L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분은 실패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필터 해주고 여기다가 테스트에 니게이션을 넣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왜 별이 3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맵이라고 부르는 중요하고 널리 쓰이는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